안녕하세요, 닥터 스위스입니다. 오늘은 팔자 필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팔자 필러가 없으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더 나이 들어 보이고 얼굴이 처져 보이는 느낌이 나오죠. 그래서 팔자 필러를 하는데 어떤 게 제일 중요하고 어떻게 접근하는지, 얼마만큼 볼륨을 넣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팔자 필러 하면 무조건 이 팔자 주름만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모든 필러는 내 얼굴에 어울리는가 어울리지 않는가, 이거를 먼저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팔자 필러를 할 때는 입이 얼마나 나와 있는가를 꼭 보셔야 돼요. 입이 많이 나와 있고 많이 들어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시술하시면 입이 덜 나와 보이면서 광대와 입의 연결이 상당히 부드러워집니다. 자, 그리고 이 팔자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꺼지고 볼까지 연결되면서 꺼진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얼굴은 대부분 이렇게 꺼져 있기 때문에 광대와 입이 서로 따로 노는 거죠. 분리되어 있어서 얼굴이 이렇게 울퉁불퉁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이렇게 광대, 입, 광대를 보고 이 볼륨을 결정하는 게 아주 중요한 또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얼굴이 이렇게 부드럽게 흘러가면서 입도 덜 나와 보이는데 안쪽으로 흘러가면서 광대가 덜 보이면서 이렇게 얼굴 전체로 와요. 그래서 팔자뿐만 아니라 이 바깥쪽으로 흘러가는 이 볼륨의 느낌, 볼의 볼륨의 느낌도 꼭 체크를 하셔서 같이 하시면 상당히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름만 생각하시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큰 느낌의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주름이 완전히 없어지고 시원하게 없어지고 그럴 수는 없어요. 팔자 이 주름은 마치 손금하고 비슷한 거예요. 너무 세게 바뀌면 우리가 손금이 펴지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볼륨의 느낌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입이 얼마나 나왔느냐, 광대가 어느 정도냐. 두 번째는요, 앞볼이나 눈밑 꺼짐이 어떤가를 봐보세요. 그래서 보통 팔자가 없으신 분 중에서 앞볼이나 눈밑이 꺼져서 이렇게 꺼지면요, 광대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앞볼과 눈밑까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광대를 중심으로 눈밑, 앞볼, 팔자, 이렇게 중간에 볼, 이런 식으로 축볼까지 가는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 팔자 하나로 위쪽의 디자인을 보면서 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어디냐면요, 바로 턱입니다. 턱이 없으면 입이 나와 보이고요. 입이 나오시는 경우는 팔자가 들어가 있죠. 바로 이 팔자와 턱은 입 주변을 이렇게 만들어줌으로써 입이 덜 나와 보이면서도 입체감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팔자는 첫 번째 이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잡고 내가 해줄 것인지, 이거를 먼저 잘 아셔야 됩니다. 단순 팔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전체 윤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꼭 보셔야 된다. 두 번째는 볼륨을 어떤 식으로 넣어주는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팔자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코 옆에 이런 삼각형 모양의 이렇게 훅 꺼진 부위입니다. 이쪽 부위가 잘 올라와야지만 입이 덜 나와 보이면서 이 윤곽 느낌이 좋아져요. 자, 그런데 이 부위를 아주 많이 놓게 되면 필러가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필러가 밀렸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근데 약간 올라가는 건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볼륨을 아주 적당하게 넣어주는 거예요. 넘쳐 흐를 정도지만 아주 많이 넘쳐 흐르지 않을 정도까지 볼륨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볼륨을 넣어주고 아래쪽까지 볼륨을 안쪽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깊게 한번 넣어주고요, 피부 밑층까지 와서 또 거기에서 또 한번 볼륨을 넣어주면 제일 밑에, 바로 피부 밑에까지 쌓이면서 팔자가 더 견고하게 올라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겉주름 쪽에 필러를 넣어주는 거예요. 겉주름은 필러가 좀 소프트한 필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겉주름 필러를 제가 이제 많이 쓰는 게 주비덤이나 벨로테로 같은 필러를 많이 쓰는데요. 이런 겉주름 쪽에 또 필러를 최대한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팔자 쪽의 볼륨은 거의 다 할 만한 거는 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힘을 약간 빼주는 보톡스 정도 추가로 해주면은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팔자 필러를 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팔자 필러의 부작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제일 심각한 것만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팔자 필러를 할 때 이쪽에 큰 안면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이 혈관에 필러가 들어가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이렇게 캐뉼라를 쓰죠. 끝이 뭉툭한 이런 캐뉼라, 날카로운 게 아니라 끝이 뭉툭한 캐뉼라를 쓰는데, 이 캐뉼라도 팔자를 쓸 때는 저는 아주 두꺼운 캐뉼라를 씁니다. 즉 너무 가늘면 가는 것 자체가 또 혈관을 뚫을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잘 뚫습니다, 가는 캐뉼라는. 그래서 그 캐뉼라 중에서도 상당히 큰 캐뉼라를 써요. 그러면 안전도가 거의 99.99%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캐뉼라를 쓰면서 볼륨을 같이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팔자가 안전하면서도 볼륨을 잡고 안 볼륨, 겉 볼륨, 전체적인 큰 디자인을 잡는 거, 이런 식으로 팔자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도움 많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케이스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데요. 바로 이 안쪽에 이 삼각형 이 부위에 볼륨을 충분히 넣어주고요. 이쪽으로 넘쳐 흐르지 않을 만큼 넣어주고, 주름 쪽에 이렇게 필러를 넣어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물론 꼭 이렇게 시원하게 주름이 착착 펴지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주름이 힘이 너무 센 경우는 이렇게 꼭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펴줍니다. 이 보시면 안쪽에 넣고 이렇게 볼륨 똑같이 겉에 주름, 안에 볼륨, 이런 식으로 필러를 해줍니다. 오늘은 제가 팔자 필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닥터 스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